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한다. 의사가 되고 싶든 댄서가 되고 싶든 실현하기 전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이래야 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뇌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근거가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나 패턴이다.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로 경험하지만 사실 생각은 회로에 흐르는 전자일 뿐이다. 생각을 실체로 만들려면 이런 생각 회로를 행동 회로와 연결해야 한다. 회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면 뇌의 GPS가 목적지에 입력된다. 그러면 뇌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가 유람선을 타는 상상을 하고도 타지 못하는 것일까? 완벽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 살이 빠지는 나를 상상해도 전혀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상상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올바른 방법과 틀린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선수들의 뇌와 심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들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상상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요. 이런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에는 공식이 존재해요. 행동하는 사람은 이 공식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금방 포기합니다. 전문 운동선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미지 훈련법을 활용하니까요. 자신감을 키우는 올바른 이미지 훈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판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가장 두려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는 장면이다. 자신감을 얻은 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상상하는 걸 포기하죠. 연구에 따르면 실제 심상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1인칭으로 상상을 하면 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강해져요. 필레이 박사는 이런 불안감에 대처하려면 관점을 3인칭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한다. 그 상황에서 몸 밖으로 나와서 실제 자기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트랙 경기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3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이 출발선에 대기하거나 트랙에서 달리거나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1인칭 시점에서는 자기 앞에 놓인 트랙만 상상할 뿐이다. 3인칭과 1인칭 두 가지 심상 모두 뇌에는 대단히 유익하다. 불안을 줄이려면 3인칭으로 시작해서 점차 1인칭으로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한다.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몇 인칭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 생각의 이미지를 믿기 시작했을 때 뇌는 거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손을 20도 회전하는 상상을 하라고 하면 뇌의 행동센터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손을 270도로 회전하라고 하면 뇌가 그냥 멈춰버려요. 활성화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만큼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평생의 사명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한다. 생각을 실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흔한 장벽이 바로 미루기다. 필레이 박사는 미루기에도 각성, 회피, 우유부단형 등 저마다 특징이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각성형 미루기는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유형이다. 막판에 몰아치는 흥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압박감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로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흥분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좋아할지 몰라도 심장과 뇌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회피형 미루기는 당면한 일을 실행하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서 회피하는 유형이다. 실제로 할 필요가 없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껄끄러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루기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우유부단형 미루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지 않는 유형이다.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결정을 끝없이 미루기만 하면 결국 혼자 남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 생각과 생각을 구현한 실체의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어떤 유형의 미루기가 방해되는지 깨닫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성형이라면 명상처럼 덜 해롭게 각성할 방법을 찾아보자. 본질적으로는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하는 주체를 대체해서 미루기로 얻는 보상을 능가해야 한다. 필레이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든 유형의 미루기의 기저에는 우리의 소중한 망상이 깔려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다.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챔피언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모든 탁월한 성취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 필레이 박사는 완벽주의가 실제로 뇌를 느리게 한다고 믿는다. 극단적인 사례가 강박장애이며 이런 사람들은 강박에 갇혀서 100% 확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가벼운 완벽주의도 성장과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필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실체로 바꾸고 싶으면 한 가지는 내려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완벽주의예요. 챔피언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빨라요. 살을 빼려고 하면서 금방 식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좀 더 쪼개거나 바꾸기보다는 아예 시도 자체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꿔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금방 배우고 빠르게 자신을 용서하고 실패를 극복해야 하죠. 생각을 실체하고 싶으면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탁월해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필레이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완벽주의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뿐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된 것 같으면
회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입니다. 생각의 시크릿은 밥 프록터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로 오랜 기간 절판되어 아주 구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출간되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밥 프록터는 생각의 시크릿에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 프록터가 강조했듯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각화가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양제라 생각하며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어느새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가깝게 서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래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성공의 돌파구가 코앞에 닥쳤을 때 포기한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1849년 미국에서 역사적인 골드러시 붐이 일었을 때 예비 광부 수천 명이 땅 밑에 묻힌 풍성한 금을 차지하려고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주가 된 곳이다.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 대부분 그렇듯 성공은 확실하지 않았고 힘겨운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49년 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채굴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채굴은 지루하고 힘들고 위험했다.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새벽부터 황혼까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땅을 팠다. 의욕과 동기를 주는 건 희망뿐이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아무도 첫 시도에 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혹은 그 이상 고군분투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cm씩 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은 혹독했고 보상도 전무했다. 결국 광부들은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거나 아예 그만둬 버렸다. 그래서 금광은 하면 실패하는 일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여기서 결국 성공한 건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기꺼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었다. 실패했을 때 짐을 싼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났고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조금만 더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상인 황금은 겨우 몇십 센티미터 앞에 존재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너머의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바임은 강제 수용소에서 희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다. 광부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가능한 기회였다. 당신의 노력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계속 이어나가려는 내면의 의지와 힘, 용기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 그 어느 때보다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 자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 금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계속 시도할 힘부터 길러야 한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꿈이 살아있을 때만 잡을 수 있다.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할 정신적, 감정적 힘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역경과 장애물은 항상 존재한다. 결국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의심과 실망을 인내와 용기로 대체하면 생각과 아이디어, 목표를 실체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명확한 목적과 끈기, 타오르는 열망이 생각과 혼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은 실체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의적인 태도 때문에 혹은 힘들게 고생하느라 생겨난 두려움은 상당히 현실적이라서 많은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아예 시도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포기합니다. 이들은 아이디어의 원동력이던 처음의 희망과 동기를 잃어버리고 실패할 기미를 보이면 단념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생각에 따른 행동과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생각보다 생각의 산물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열망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난관을 극복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심한 두려움이 생기면 행동 자체가 두려워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성공의 긍정적인 요소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두려움을 색다른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인터뷰했던 인물들을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들이 이 원칙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그들을 만나봅시다. 위대한 헨리 포드에게도 실패는 낯설지 않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 시도한 초기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 판매했습니다. 단 한 점이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구를 제작하기까지 수천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실패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을 향한 긍정적 단계로 인식했고 이런 생각은 에디슨의 다음 명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 실패한 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방금 소개한 실패 사례는 위대한 기업가들에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커널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은 1009번 거절당한 끝에 한 식당에서 통과했습니다. 메이시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최초로 뉴욕에서 성공하기 전에 7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별로라는 말을 들었고 여러 차례 사업의 실패에 끝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디즈니가 성공한 이후에도 누가 쥐 만화를 보려고 돈을 내겠냐는 회의적인 반응과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미키마우스는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작가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고, 디즈니랜드, 영화, 책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현대의 실패 사례도 둘러봅시다. 베스트셀러 소설가 스티븐 킹은 첫 소설을 30번 거절당했습니다. 그 소설 캐리는 결국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소니의 첫 제품인 전기밥솥은 빌 게이츠의 첫 회사 트래프오 데이터처럼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연이어 거절당하고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처럼 소위 말하는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첫 번째,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받아들인다. 약점이 있다고 한탄만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데 집중하며 그 장점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한다. 달리 말하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 버진 그룹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을 앓았고 중등 교육도 채 마치지 못했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숫자에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친한 사이였던 닉 포엘을 고용하여 돈 관리를 맡겼다. 두 번째, 자기 열정을 찾아서 쫓는다. 성공하려면 끝없는 시간을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일에 열정이 없으면 필요한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일에 열정적이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시간을 가장 보람차게 보낼 방법이었다. 세 번째, 사소한 생각부터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제국을 건설하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작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고 성공하면서 점차 변화하고 성장했다. 월마트를 설립한 샘 월트는 처음에는 그저 아칸소의 작은 도시에 괜찮은 소매점을 차려서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네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재능과 달리 노력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상황상 필요하면 언제나 더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금까지 영국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하원에서 토론할 때 극도로 철저히 준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상대편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사실 근거로 폭격을 퍼부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활약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은 마트에서 상품을 계산해 주거나 차를 세차해 주거나 전화로 고객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대부분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재능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리자나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주목하는 건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과를 인정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고위층에게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포착했다. 잭 웰치도 처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입사했을 때는 수많은 신입사원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고 상사는 특별히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사가 잭에게 새 플라스틱 제품의 비용과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웰치는 지시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인정받을 기회를 잡았다. 단순히 플라스틱의 비용과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했다. 상사의 상사가 이 보고서에 감동해서 잭의 멘토를 자처했고 GE의 CEO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6번째,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성공을 도와준 사람들이 존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는 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집에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할 거라고 믿었던 폴 앨런의 아이디어였다. 앨런은 빌 게이츠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 최초로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스티브 워즈니악이었다. 잡스는 판매처와 틈새 시장을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워즈니악의 천재적인 전자제품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7번째, 위험을 감수한다. 인간이 습관의 동물인 이유는 삶을 쉽게 예측하고 주도권을 잡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동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에 집착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을 무턱대고 감수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계산된 위험을 받아들인다. 8번째, 실패를 관리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실패는 피드백이나 풀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실패했을 때는 정면으로 마주해서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권을 쓸 때 복지 수당을 받고 있었고 자신을 스스로 그 무엇보다 큰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계속 글을 썼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방향을 180도 전환하기도 한다. 월마트 창립자 월튼의 첫 번째 소매점이 큰 성공을 거두자 임대인은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월튼은 자기 운명을 한탄하기보다는 짐을 싸고 떠나 다른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이들의 삶 자체가 이런 능력의 증거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이 원칙을 실행하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부유하고 보람찬 삶을 살았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링컨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았다. 그는 독학으로 힘들게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변호사가 되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다. 그쯤에서 멈추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얻은 식견과 경험을 활용하여 진정한 관심사를 추구했다. 바로 정치였다. 1832년 3월
링컨은 일리노이주 주의회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다. 1858년 미국 상원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다. 1856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에 떨어지기도 했다. 링컨은 이러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정치 경력을 이어가면서 신념을 표출했다. 이 무렵에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링컨의 신념이 널리 알려졌고 그는 마침내 1858년에 미국 상원에 선출됐다. 링컨의 생각이 낳은 산물은 노예제도 폐지였다. 링컨이 끊임없이 행동한 결과 그날 이후 미국과 모든 미국 국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수없이 맞닥뜨린 역경 때문에 목표를 포기했다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을지 상상해보라.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에게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타고난 위대한 생각의 힘을 활용하여 당신과 다른 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은 흔해 빠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모순적인 이유는 생각의 무한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이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해야 한다. 당신이 평생 이룰 수 있는 가장 막대한 부는 생각과 생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달려있다. 밥 프록터는 제가 수없이 많이 소개해드렸을 정도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검증한 전설적인 구루입니다. 시크릿의 주인공이기도 한 밥 프록터는 안타깝게도 2022년 2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아직도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성공은 당신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